철거 하루 전 내 집 문에 붉은 X가 그어졌습니다. 내가 언제 내 집을 남한테 넘긴다고 했나? 어머님, 내일 아침 9시면 끝나요. 지금 사인하세요. 하지만 백구가 찾아낸 그 문서로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72살 할머니가 어떻게 자신의 집을 지켜냈는지. 그날 새벽이었습니다. 바람이 유난히 서늘했어요. 여름이 끝나가는 8월 말, 해가 뜨기 전 그 시간이었죠. 내가 평생 살아온 이 작은 집에서 맞는 새벽이 이렇게 차가울 줄이야. 잠이 깨어 문을 여는데 바람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바람과 함께 붉은 X가 내 눈을 먼저 때렸어요. 대문에 큼지막하게 그어진 빨간 스프레이. 마치 내 가슴에 칼을 그은 것처럼 선명하더라고요. 그 X 밑으로 하얀 종이 한 장이 고무줄에 매달려 바람에 덜컹거렸습니다. 철거 24시간 전 최종 통지라는 글자가 어둠 속에서도 또렷하게 보였어요. 이게 뭐지?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72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기분은 처음이었어요. 가슴이 쿵쾅거리고 숨이 막히는 것 같았죠. 급히 부엌에서 손수건을 가져와 그 빨간 X를 문질러 봤습니다. 지워지겠거니 했는데 오히려 더 번졌어요. 손수건에 빨간 물감이 묻어나면서 X는 더 흉측하게 퍼져갔습니다. 그때였어요. 백구가 낮게 으르릉하며 목에서 소리를 냈어요. 녀석 목에 찬 은종이 살랑하고 작게 울렸죠. 평소 같으면 꼬리를 흔들며 내 다리에 비비댔을 텐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백구가 고개를 약간 기울이며 나를 쳐다보는데 그 눈빛이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요. 내일 아침 9시. 종이에 적힌 그 한 줄이 내 평생을 또 끊어놓을 것만 같았습니다. 이 집은 내가 20살에 시집와서 지금까지 52년을 산 곳이에요. 남편과 함께 벽돌 하나하나 쌓아 올린 곳이죠. 마당의 감나무도, 부엌 선반의 흠집도, 방 한쪽 구석의 색바랜 벽지도 모든 게 내 인생의 증거였습니다. 그런데 하루 만에 사라진다고요? 말도 안 돼. 내가 언제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때 마을 이장님이 골목 저편에서 걸어오시더라고요. 이장님도 새벽부터 일찍 나오신 걸 보니 우리 집만의 일이 아닌가 봤습니다. 평소보다 얼굴이 많이 굳어 보였어요. 옥분아, 미안하다. 나도 어쩔 수 없어. 이장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내가 언제 우리 집을 남한테 넘긴다고 했어요? 공고는 나갔고 내일 오전 9시야. 재개발 동의서에 도장 찍힌 게 80% 넘었다고 하더라. 옥분이 것도 들어있다고 하고. 내 도장이요? 그럴 리가 없는데. 이장님이 품에서 서류를 꺼내 보여주셨어요. 정말로 내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분명 내 이름인데 뒤에 찍힌 도장이 영 낯설었습니다. 나도 사람일 뿐이야, 옥분아. 공고는 공고대로 나간 거고 브로커 아가씨가 모든 서류를 다 맞춰왔다고 하더라. 브로커 아가씨, 그제야 생각났어요. 일주일 전쯤 우리 집에 온 그 깔끔한 옷차림의 여자 말이에요. 장미라 씨였나? 그때 뭔가 서류를 보여주면서 설명을 했는데 너무 빨리 말해서 반도 알아듣지 못했거든요. 이장님, 내 서명이 어디 있는지부터 보여주세요. 내가 직접 서명한 걸 말이에요. 그게 서명은 도장으로 대신했다고 하는데 그 순간 백구가 다시 움직였어요. 녀석이 마당 구석으로 가더니 배수구 쪽을 앞발로 긁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엔 오래된 지하 창고로 통하는 작은 철문이 있었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 농기구며 중요한 것들을 보관하던 곳이었죠. 백구야, 왜 그래? 백구가 나를 돌아보며 작게 낑하고 울었어요. 은종이 다시 울렸죠. 그 소리가 이상하게 간절하게 들렸습니다.
마치 여기 봐 하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옥분아, 내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야. 혹시나 해서 말하는데 브로커 아가씨 말로는 지금이라도 보상금 받고 순순히 나가면 추가로 이사비도 준다고 하더라. 이장님, 내가 72년을 살면서 언제 남의 손 빌린 적 있습니까? 내 집은 내 손으로 지킬 거예요. 이장님이 한숨을 푹 쉬고 가셨어요. 골목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새벽 안개가 천천히 걷히면서 하늘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죠. 하지만 내 마음은 더 어두워졌어요. 백구가 또다시 지하창고 철문 앞에서 앞발로 딱딱 소리를 냈습니다. 철문이 미세하게 덜컹이면서 살짝 열리는 것 같았어요. 그러고 보니 그 창고에 들어간 지도 남편 돌아가신 뒤로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여보, 당신이라면 이럴 때 뭐라고 했을까? 바람이 다시 불었어요. 이번엔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백구의 은종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울렸죠. 그 소리를 들으니 왠지 모르게 용기가 났어요. 뭔가 중요한 일이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내일 아침 9시까지 남은 시간은 24시간. 하지만 나에겐 백구가 있었고 52년간 이 집을 지켜온 내 의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백구가 계속 가리키는 그 지하 창고에 뭔가 있을 것 같았어요. 그 뒤로 한숨도 제대로 못 잤습니다. 새벽 서너 시부터 뒤척거리다가 6시가 되자 그냥 일어났어요. 평소 같으면 7시에 일어나는데 그날따라 잠이 오질 않더라고요. 가슴이 답답하고 자꾸만 대문에 그 빨간 X가 눈앞에 아른거렸거든요. 부엌으로 가서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찬물이 목으로 넘어가면서 정신이 조금 맑아졌어요. 그래도 마음 한구석이 계속 무거웠죠. 습관처럼 낡은 라디오 전원을 켰습니다. 평소에 아침마다 듣던 지역 뉴스가 나왔어요. 해명시 구도심 재개발 사업이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주 내로 마지막 철거 작업을 완료하고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손에 들고 있던 물컵이 덜컹 소리를 냈어요. 손이 떨렸거든요. 우리 동네 얘기가 라디오에서 나오니까 더 실감이 났습니다. 정말로 내일이면 정말로 내 집이 없어질 수도 있구나. 주민 동의율이 85%를 넘어서면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 일부 주민들은 여전히 보상 조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85%? 내가 그 85% 안에 들어있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였어요. 라디오를 껐습니다. 더 들을 수가 없었거든요. 부엌 선반 위를 정리하다가 눈에 띈 게 있었어요. 남편 사진이었습니다. 흑백 사진이라 좀 오래돼 보였지만 남편의 온화한 미소가 그대로 남아 있었죠. 그 옆에 작은 나무 상자 하나가 있었어요. 평소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는데 그날따라 유독 눈에 들어왔습니다. 상자를 열어보니 남편의 옛 도장이 들어 있었어요. 1980년대식 한자 도장이었죠. 세월이 흘러서 나무가 조금 갈라져 있었지만 여전히 묵직한 느낌이었습니다. 도장을 손바닥에 올려놓으니 남편의 체온이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여보, 당신이라면 뭐라고 했을까? 문득 남편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옥분아, 땅은 말이 없어. 하지만 그 침묵이 거짓말을 하지는 않지. 돈은 없어도 땅 문서만은 꼭 지켜야 해. 그게 우리가 여기 살았다는 증명이거든. 남편은 평생 흙을 믿고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농사 짓고 집 짓고 마당 가꾸고 모든 걸 제 손으로 했죠. 돈 많이 벌지는 못했지만 그 대신 정직하게 살았어요. 그리고 늘 말했죠. 땅만은 함부로 남한테 주는 게 아니야. 땅은 빌려 쓰는 거야. 옥분아, 내가 죽어도 이 집만은 지켜줘.
여기가 우리 삶의 뿌리야. 서류든 뭐든 함부로 도장 찍지 말고. 그때는 그냥 남편의 고집 센 소리려니 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정말 소중한 가르침이었네요. 그런 남편이 하늘에서 지금 상황을 보고 있다면 얼마나 속상할까요? 나는 이 집에서 52년을 살았습니다. 20살에 시집와서 지금까지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해명시장으로 나갔어요. 작은 좌판 하나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았죠. 배추, 무, 파, 고추. 계절마다 다른 채소를 팔았어요. 손님들이 할머니, 이거 얼마예요? 하고 물으면 이거 직접 기른 거야. 싱싱해하고 답했죠. 별로 큰 돈이 되는 장사는 아니었어요. 그래도 남한테 손 벌리지 않고 살 수 있었거든요. 그게 내 자랑이었습니다. 남편도 그런 내가 기특하다고 했고요. 재개발 보상금? 솔직히 관심 없었어요. 돈보다는 살던 대로 살아갈 권리가 내겐 더 소중했거든요. 이 좁은 부엌에서 밥 짓고, 이 작은 마당에서 빨래 널고, 대문 앞 평상에서 이웃들과 수다 떨고, 그런 평범한 일상이 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평범한 일상이 하루 만에 사라진다고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요즘 사람들처럼 최신 폰은 아니고 몇 년 전에 아들이 사다 준 단순한 거였죠. 화면에 모르는 번호가 떴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장미라입니다. 일주일 전에 뵀던 사람이에요. 기억나시죠? 아, 그 브로커 아가씨. 깔끔한 옷차림에 친절한 말투로 우리 집까지 찾아왔던 그 여자 말이에요. 어머님, 혹시 오늘 아침에 공고문 보셨어요? 내일이 마지막이에요. 이 구역은 통째로 가는 거라서 어머님만 빠질 수는 없거든요. 그게 나는 아직 아무것도 결정한 게 없는데요. 어머님, 서류에는 이미 도장이 찍혀 있어요. 동의하신 걸로 되어 있다고요. 시간 끌수록 손해예요. 지금이라도 보상 절차 밟으시면 추가 혜택도 드릴 수 있어요. 도장이 찍혀 있다고요? 내가 언제 도장을 찍었다는 거죠? 잠깐만요. 나는 사인한 적도 없고 도장 찍은 적도 없어요.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어머님, 지금 와서 그런 말씀하시면 곤란해요. 이미 모든 절차가 끝났고 동의율도 85% 넘었다고요. 어머님만 문제 삼으시면 내가 도장 찍지 않은 걸 어떻게 찍었다고 해요? 그 서류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런 건 나중에 확인하시고 일단 오늘 중으로 이사 준비하셔야 해요. 내일 아침부터는 정말 위험해질 수 있거든요. 통화를 끊고 나니 더 혼란스러웠어요. 분명히 내가 도장을 찍지 않았는데 찍혀 있다고 하니 도대체 뭔 일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때 또다시 백구가 움직였어요. 녀석이 부엌으로 와서 내 다리에 코를 비비더니 다시 마당으로 나가서 지하 창고 쪽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작게 낑하고 울었어요. 자꾸 거기만 보는 걸 보니 뭔가 있는 것 같았어요. 백구가 나를 돌아보며 목을 갸웃했어요. 은종이 또 살짝 울렸죠. 그 소리가 이상하게 절실하게 들렸습니다. 마치 빨리 가봐 하고 재촉하는 것 같았어요. 남편의 옛 도장을 다시 손에 쥐었습니다. 뭔가 답이 있을 것 같았어요. 남편이 땅 문서만은 꼭 지켜라고 했던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거든요. 혹시 남편이 뭔가 준비해 둔 게 있을까요? 그 전화를 끊고 1시간쯤 지났을까요? 오전 10시경이었어요.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는데 대문 앞에서 차 문 닫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깔끔한 구두 소리가 골목을 따라 우리 집 쪽으로 다가왔어요. 그 소리만 들어도 누군지 알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계산된 친절함 어머님, 안녕하세요. 역시 장미라였어요. 일주일 전보다 더 정성스럽게 차려입었더라고요.
검은색 정장에 가죽 가방, 그리고 손에는 두툼한 파일을 들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여전히 그 친절한 미소가 붙어 있었지만 뭔가 다급함이 숨어 있는 것 같았어요. 아, 왔네요. 그런데 전화에서 말한 그 도장 얘기. 어머님, 바깥에서 얘기하기 뭐하니까 안으로 들어가서 차근차근 설명드릴게요. 다 해결할 수 있어요. 나는 내키지 않았지만 이웃들 눈도 있고 해서 마당으로 들여보냈습니다. 장미라는 마당 한가운데 놓인 플라스틱 의자에 앉더니 곧바로 파일을 펼쳤어요. A4 용지가 수십 장은 되어 보였습니다. 어머님 보세요. 여기가 어머님 이름이고요. 여기가 도장 찍힌 부분이에요. 모든 절차가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서류를 보니 정말로 내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한옥분이라고 똑똑히 쓰여 있었죠. 그런데 그 밑에 찍힌 도장을 자세히 보니 뭔가 이상했습니다. 분명 내 이름의 도장인데 모양이 영 낯설었어요. 이 도장, 내 것과 좀 다른 것 같은데요. 빠르게 어머님, 도장이야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달라 보일 수 있잖아요. 중요한 건 절차가 다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 보상금 받으시고 새로운 곳에서 편하게 사세요. 그때 부엌에서 남편의 옛 도장을 가져왔어요. 나무 상자에서 꺼낸 그 오래된 도장 말이에요. 서류 옆에 나란히 놓고 비교해 봤습니다. 차이가 확연했어요. 서류에 찍힌 도장은 글자 획이 너무 깔끔했고 남편의 옛 도장은 나무가 갈라져서 잉크가 번지는 특이한 패턴이 있었거든요. 특히 옥자의 마지막 획 부분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 도장, 내 남편 도장이랑 달라요. 확실해요. 장미라의 얼굴이 1초 정도 굳어졌어요. 그 친절한 미소가 살짝 흔들리는 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다시 밝은 표정을 지었죠. 어머님, 지금 그런 거 따지실 때가 아니에요. 동의율이 이미 80% 넘었고 시에서도 공식 승인 났어요. 어머님만 빠질 수는 없다고요. 80%든 90%든 내가 도장 찍지 않은 건 사실이에요. 이건 명백히 잘못된 거죠. 어머님, 집단 이익을 생각해 보세요. 여기 사는 분들이 다 기다리고 있어요. 보상금도 지금이 가장 높고요. 시간 끌수록 줄어들 수 있다고요. 집단 이익? 참 편한 말이더라고요. 내 집, 내 인생을 집단 이익이라는 말로 뭉뚱그려 버리다니. 52년을 살아온 이 집이 그렇게 쉽게 집단 이익으로 포기할 수 있는 건가요? 어머님, 제가 다 알아서 처리해 드릴게요. 이사업체도 제가 연결해 드리고 새 집 구하는 것도 도와드릴 수 있어요. 어머님은 그냥 서류에 사인만 하시면 됩니다. 사인만 하라고요? 내 인생을 사인 하나로 넘기라고요? 안 돼요. 나는 여기서 계속 살 거예요. 보상금도 필요 없고 새 집도 필요 없어요. 내 집은 여기거든요. 장미라가 서류를 다시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살짝 짜증이 난 표정이었죠. 그동안 유지했던 친절한 가면이 조금씩 벗겨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현실을 보세요. 내일 아침이면 정말 끝이에요. 굴삭기 들어와서 밀어버리면 그때는 정말 늦다고요. 지금이라도 협조해 주셔야 해요. 협조라는 게 집 내놓으라는 소리예요? 내가 언제 그런 얘기를 했나요? 내 서명도 없고 내 도장도 아닌데 어떻게 된 거예요? 그때였어요. 백구가 갑자기 움직였습니다. 녀석이 지금까지 조용히 있다가 갑자기 지하창고 쪽으로 뛰어가더니 철문 앞에서 더 크게 컹 하고 짖었어요. 평소보다 훨씬 큰 소리였습니다. 장미라가 깜짝 놀라며 뒤를 돌아봤어요. 어머님, 걔가 왜 이래요? 백구는 평소에 안 그러는데. 백구의 짖음소리와 함께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지하창고 문 안쪽에서 삐걱하는 쇳소리였습니다. 마치 오래된 경첩이 움직이는 소리 같았어요.
그리고 철문이 아주 조금, 정말 조금 열리는 게 보였습니다. 저 문이 열리네? 백구가 나를 돌아보며 다시 한번 낑하고 울었어요. 은종이 바람에 살랑거리며 맑은 소리를 냈죠. 그 소리가 이상하게 간절하게 들렸습니다. 장미라는 시계를 보더니 급하게 서류를 정리했어요. 어머님, 시간이 없어요. 오늘 안으로 결정하셔야 해요. 내일 아침이면 정말 늦습니다. 늦든 안 늦든 내가 하지 않은 일을 했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 서류부터 다시 확인해 보세요. 장미라가 가방을 들고 일어났어요. 이번엔 친절한 미소가 아니라 굳은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님, 후회하실 거예요.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고요. 후회할 일은 없을 거예요. 내 집을 지키는 게 후회할 일은 아니니까요. 장미라가 나가고 나니 마당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마음은 더 복잡해졌죠. 분명히 내가 도장을 찍지 않았는데 서류에는 찍혀 있다. 그리고 백구가 계속 가리키는 그 지하 창고. 남편의 옛 도장을 다시 손에 쥐었습니다. 땅 문서만은 꼭 지켜라던 남편의 말이 더욱 생생하게 들렸어요. 혹시 정말로 남편이 뭔가 준비해 둔 게 있을까요? 백구가 그걸 알고 있는 걸까요? 장미라가 나간 뒤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마음이 복잡했거든요. 분명히 내가 옳다는 확신은 있었지만 혼자서 이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됐습니다. 그때 백구가 다시 지하창고 앞으로 가서 철문을 앞발로 긁기 시작했어요. 평소 같으면 백구야, 그만해 했을 텐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뭔가 백구가 나에게 말하고 싶어 하는 게 있는 것 같았거든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백구는 이상할 정도로 영리했어요. 사람 말을 다 알아듣는 것 같았죠. 그래, 한번 들어가 보자. 남편이 뭘 남겨뒀는지. 지하창고 문을 연 지가 정말 오래됐어요. 남편 돌아가신 뒤로는 한 번도 들어가지 않았거든요. 철문 손잡이가 녹슬어서 잘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힘을 주어 돌리니 삐걱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어요. 어둠 속에서 습기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오래된 콘크리트 냄새와 곰팡이 냄새가 섞여 있었어요. 부엌에서 손전등을 가져와 불을 켰습니다. 좁은 계단이 지하로 이어져 있었죠. 한 걸음씩 내려가는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마지막으로 이곳에 온 게 언제였는지. 아마 남편 돌아가시기 한 달 전쯤이었을 거예요. 그때는 남편이 중요한 것들을 여기 보관해 둔다고 했었는데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거든요. 지하 창고는 생각보다 넓었어요. 천장에는 거미줄이 늘어져 있고 벽면에는 오래된 농기구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쪽 구석에 낡은 나무 상자 하나가 눈에 띄었어요. 백구가 내 뒤를 따라 내려와서는 곧바로 그 상자 쪽으로 가더라고요. 꼬리를 흔들면서 낑낑 소리를 냈습니다. 마치 이거야, 이거 하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상자에 가까이 가서 손전등을 비춰보니 연필로 흐릿하게 글씨가 쓰여 있었어요. 지적 계약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남편의 글씨였어요. 남편은 중요한 것들에 항상 이렇게 메모를 해뒀거든요. 상자를 열어보니 안에 여러 가지 서류들이 조심스럽게 보관되어 있었어요. 비닐봉지에 쌓여 있어서 습기에도 상하지 않았더라고요. 하나씩 꺼내보는데 이게 뭔지. 첫 번째로 나온 게 분할 지적도였어요. 1989년이라고 되어 있었죠. 우리 집 주변의 땅 경계선이 자세히 그려져 있었는데 지금 장미라가 보여준 철거 범위와는 뭔가 달랐어요. 특히 대문 앞 도랑선이랑 뒤편 공용통로 부분이 다르게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경계선이 다르네? 두 번째로 나온 건 오래된 매매계약서였어요. 1985년 우리가 이 집을 샀을 때 계약서였죠.
그런데 계약서 뒤편에 작은 글씨로 메모가 적혀 있었어요. 공용 통로 사용 조건, 철거 신축 시 합의 필요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남편의 꼼꼼한 성격을 보여주는 메모였어요. 세 번째는 상속등기 관련 서류들이었습니다. 남편 사망 후 내가 처리해야 할 서류들인데 그 중에 남편이 직접 쓴 자필 메모가 있었어요. 옥분이가 상속 포기하지 않았음. 집은 옥분이 거심이라고 또박또박 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오래된 영수증들이 나왔어요. 전기요금, 수도요금, 세금 납부 영수증들이었는데 모든 영수증에 남편의 옛 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아까 장미라가 보여준 서류의 도장과 비교해 볼 수 있는 증거들이었습니다. 여보, 당신이 이런 걸 다 준비해뒀구나. 남편이 왜 이렇게 말없이 챙겨뒀는지 이제야 알겠더라고요. 평소에 땅은 말이 없지만 종이가 말한다고 했던 그 말의 의미를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모든 증거를 꼼꼼히 정리해둔 거였어요. 상자에서 서류들을 꺼내면서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옥분아, 세상에는 나쁜 사람들이 있어. 좋은 사람들을 속이려고 하는 사람들 말이야. 그럴 때를 대비해서 증거는 꼭 남겨둬야 해. 종이와 도장이 우리를 지켜줄 거야. 그때는 남편의 걱정이 너무 과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 정말 필요한 준비였네요. 남편이 얼마나 멀리 내다보고 준비했는지 고마움과 그리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백구가 내 다리에 머리를 비비며 작게 낑하고 울었어요. 마치 할머니, 이제 알겠죠? 하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위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웃집 순금이 아줌마 목소리였어요. 옥분 언니, 언니 계세요? 급히 지하 창고에서 올라왔어요. 순금이 아줌마가 숨을 헐떡이며 서 있었습니다. 언니, 큰일 났어요. 방금 삼돌이네랑 영순회에서 들었는데 그 브로커 아가씨가 우리한테도 거짓말했대요. 무슨 소리야? 무슨 거짓말? 동의율 80%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절반도 안 된대요. 서명 안 한 사람들도 서명한 걸로 처리했다는 거예요. 삼돌이네도 마찬가지래요. 이게 무슨 소리인가요? 장미라가 마을 사람들을 모두 속였다는 건가요? 영순의 말로는 급하게 서명하라고 해서 대충 했는데 나중에 보니 내용이 완전히 다르더래요. 보상 조건도 처음 말과 달랐고, 그럼 우리 모두 당한 거네요? 맞아요. 그래서 저녁에 마을회관에서 모이기로 했어요. 다 같이 대응하자고요. 언니도 꼭 나와줘요. 순금이 아줌마가 간 뒤 다시 지하 창고로 내려갔어요.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장미라의 거짓말과 속임수가 나만의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마을 전체가 피해를 당한 거였습니다. 상자를 다시 살펴보는데 맨 밑바닥에서 또 다른 게 나왔어요. 붉은 실로 묶인 낡은 봉투 하나였습니다. 봉투 입구에는 남편의 친필 사인과 도장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어요. 이 봉투 안에는 또 뭐가 들어 있을까요? 남편이 마지막으로 남긴 메시지가 있을까요? 손이 떨렸지만 내일 아침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모든 증거를 준비해서 이 부당함에 맞서야 했습니다. 도면이 뭔가 맞지 않습니다. 순금이 아줌마가 간 뒤 다시 지하 창고로 내려가서 그 붉은 실로 묶인 봉투를 조심스럽게 풀어봤어요. 남편의 친필 사인이 선명했거든요. 봉투 안에서 나온 건 예상치 못한 것이었습니다. 이건 뭐지? 토지대장 원본이었어요. 그것도 1980년도 원본이었죠. 우리가 이 집을 사기 전 상태의 토지 정보가 다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남편이 직접 그린 우리 집 주변 약도가 있었어요. 경계석 위치, 공용통로 폭, 심지어 대문 앞 도랑의 정확한 위치까지 세밀하게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회상 옥부나 혹시 모르니 이것도 잘 보관해둬. 땅의 진짜 경계는 여기 다 나와 있어. 나중에 누군가 속이려고 해도 이게 증거야. 남편이 얼마나 꼼꼼했는지, 심지어 미래에 있을지도 모를 문제까지 대비해 둔 거였어요. 가슴이 뭉클했지만 지금은 감상에 젖을 때가 아니었죠. 내일 아침까지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았거든요. 모든 서류를 정리해서 큰 가방에 넣었어요. 분할 지적도, 매매계약서, 상속등기 서류, 토지대장 원본, 그리고 남편의 옛 도장까지. 이제 이걸 가지고 어디로 가야 할까요? 시청 민원실에 가보자. 공식적으로 확인받아야 해. 오후 2시쯤 시청에 도착했어요. 평소에는 잘 안 가는 곳이라 어디가 어딘지 헷갈렸죠. 안내 데스크에서 물어보니 지적관은 3층이라고 하더라고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3층 복도에 도착했는데 사람이 많더라고요. 재개발 때문에 민원이 몰린 것 같았어요. 접수 창구 앞에는 긴 줄이 서 있었고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서류를 들고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쪽 구석에서 젊은 남자가 서류를 들여다보며 눈썹을 찌푸리고 있는 게 보였어요. 20대 후반쯤 되어 보였는데 안경을 쓰고 있었고 손에는 여러 장의 도면을 들고 있었습니다. 의아한 목소리 이상하네. 이 라인이 왜 이렇게 되어 있지? 그 남자가 도면을 책상에 펼쳐놓고 자와 확대경으로 뭔가를 재고 있었어요. 굉장히 꼼꼼해 보였죠. 혹시나 해서 다가가 봤습니다. 실례합니다. 혹시 도면 관련 일하시는 분인가요? 퉁명스럽지만 친절하게 네. 토목설계사무소에서 일해요. 도면 검토하는 일이거든요. 어르신도 재개발 관련으로 오셨나요? 네, 맞아요. 그런데 제가 가진 서류랑 재개발 계획이 뭔가 안 맞는 것 같아서요. 민수가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내가 가방에서 분할 지적도를 꺼내 보여주니까 눈이 확 달라졌어요. 이거 1989년 분할 지적도네요. 어디서 구하셨어요? 이런 원본은 보기 힘든데. 저희 남편이 보관해뒀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재개발 철거 범위랑 비교해 보니까 뭔가 다른 것 같아서요. 민수가 자신이 가진 서류와 내 분할 지적도를 나란히 놓고 비교해 보기 시작했어요. 트레이싱 페이퍼를 가져와서 두 도면을 겹쳐보더니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어르신, 이거 큰 문제예요. 무슨 문제인가요? 보세요. 분할 지적도상 공용 통로 폭이 실제보다 좁게 반영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철거 범위 도면을 보면 옛 도면을 덮어 씌운 흔적이 있습니다. 정말이었어요. 민수가 가리키는 부분을 보니 라인 두께가 달랐어요. 새로 그은 선과 원래 있던 선이 겹쳐져 있었습니다. 이건 명백히 조작된 거예요. 원래 경계선을 무시하고 철거 범위를 임의로 확대한 거거든요. 그럼 우리 집이 철거 대상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건가요? 가능성이 높아요. 어르신 집 대지 경계를 정확히 측량해 보면 철거 범위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이때 민수가 자신의 정체를 밝혔어요. 제가 동네 토목 설계 사무소에서 보조로 일하는 민수라고 해요. 도면 겹침이나 도장 인형 대조하는 걸 취미처럼 하거든요. 이런 부정 사례들을 많이 봐와서 정말 고마워요. 그런데 혹시 도장도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내가 남편의 옛 도장과 장미라가 보여준 서류 사본을 꺼내자 민수의 눈이 더욱 예리해졌어요. 자세히 보며 어르신, 이거 완전히 다른 도장이에요. 역시 그렇죠? 민수가 두 도장의 인형을 확대경으로 비교해 보더니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기 시작했어요. 설명하며 보세요. 어르신 남편분 도장은 나무가 갈라져서 잉크가 번지는 패턴이 독특해요. 특히 옥자의 마지막 획 부분에
특이한 흠집이 있고요. 그런데 서류에 찍힌 건 너무 깔끔해요. 획 방향도 다르고 획 마감도 완전히 달라요. 그럼 이건 명백한 위조라는 거네요? 네, 맞아요. 이건 같은 인감이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도장으로 찍은 거예요. 민수가 복사기 앞으로 나를 데려가서 현행 철거 도면과 1989년 분할 지적도를 트레이싱 페이퍼로 겹쳐 복사해 줬어요. 경계선 미스매치가 확연하게 드러났습니다. 어르신, 이건 강제 철거 범위가 과하게 잡힌 거예요. 최소한 집행 보류 사유가 됩니다. 정말인가요? 그럼 내일 아침 철거를 막을 수 있을까요? 물론이에요. 이 증거들만 있으면 충분해요. 내일 아침 철거팀이 와도 이 서류들을 보여주시면 집행을 보류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때 민수가 마지막으로 중요한 걸 발견했어요. 장미라가 가져온 서류를 자세히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르신, 이거 봐보세요. 철거팀의 발주서에 찍힌 도장하고 브로커가 흔든 위임장 인감이 형태는 비슷한데 인형결이 달라요. 정말이었어요. 같은 이름의 도장인데 세부적인 패턴이 미묘하게 달랐어요. 이건 조직적인 사기예요, 어르신.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요. 내가 틀리지 않았구나. 남편이 남겨준 증거들과 민수 같은 전문가의 도움으로 진실이 하나씩 밝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내일 아침이었습니다. 과연 이 모든 증거로 철거를 막을 수 있을까요? 민수와 함께 시청을 나온 게 오후 5시 경이었어요. 모든 증거를 복사해서 정리하는데 시간이 꽤 걸렸거든요. 민수가 내일 아침에 이 서류들만 보여주시면 됩니다라고 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여전히 불안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하늘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구름이 잔뜩 끼더니 바람도 세게 불기 시작했어요. 폭우가 올 것 같은 날씨였죠. 이상하게도 이런 날씨에 더 긴장이 됐어요. 마치 뭔가 큰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기분이었거든요. 골목에 들어서자마자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우리 집 앞에 큰 트럭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굴삭기를 실은 트레일러였어요. 내일 아침 철거 작업을 위해 미리 와서 대기하고 있는 것 같았죠. 벌써 와 있네. 트럭 운전사가 담배를 피우며 우리 집을 쳐다봤어요. 그 시선이 왠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내일이면 정말로 이 집이 사라질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이 실감나게 다가왔어요. 집에 들어가서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내 정리했습니다. 분할 지적도, 토지대장 원본, 남편의 옛 도장, 그리고 민수가 분석해준 비교 자료까지. 이 모든 게 내일 아침 내 집을 지켜줄 무기였어요. 저녁 7시쯤 되니까 이장님이 오셨어요. 평소보다 얼굴이 많이 어두워 보였습니다. 옥분아, 내일 일로 왔어. 이장님 앉으세요. 차라도 한 잔 드릴게요. 차는 됐고. 옥분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생각해봐. 브로커 아가씨가 조건을 더 올려줄 수 있다고 하더라. 이장님, 이것부터 보세요. 내가 도장 찍지 않은 게 확실해요. 이장님이 서류를 보시더니 표정이 복잡해졌어요. 민수가 정리해준 도장 비교 자료를 보니까 확실히 차이가 났거든요. 이게 정말 다르네. 그런데 옥분아, 나도 어쩔 수 없는 입장이야. 공고는 이미 나갔고 시에서 압력이 들어오고 있어. 이장님도 힘드시겠지만 잘못된 건 바로 잡아야죠. 그때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어요. 익숙한 소리였죠. 장미라가 또 왔구나 싶었어요. 정말로 장미라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어요. 정장 입은 남자 한 명이 함께 왔더라고요. 어머님, 마지막 기회예요. 마당으로 들어온 장미라는 평소와 달랐어요. 친절한 미소는 온데간데 없고 얼굴에 조급함이 가득했죠.
함께 온 남자는 김 과장이라고 소개했는데 아마 장미라의 상사인 것 같았어요. 어르신,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서명하시면 기존 보상금의 50% 추가로 드릴게요. 50% 추가라고요? 그렇게 급하게 돈을 더 준다는 건 뭔가 이상했어요. 왜 갑자기 돈을 더 주겠다는 거예요? 어머님, 내일 아침 9시면 정말 끝나요. 굴삭기 들어와서 밀어버리면 그때는 정말 늦다고요. 지금이라도 협조해 주세요. 협조는 무슨 협조예요? 제대로 된 서류도 없으면서. 그때 내가 민수와 함께 정리한 서류들을 꺼내 보여줬어요. 장미라와 김 과장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이 도장 보세요. 제 남편 도장이랑 완전히 달라요. 그리고 이분할 지적도도 보시고요. 철거 범위가 잘못됐어요. 김 과장이 서류를 받아서 살펴보더니 장미라와 눈짓을 주고받았어요. 뭔가 당황한 것 같았죠. 어르신, 지금 와서 그런 얘기하시면 곤란합니다. 이미 모든 절차가 끝났어요. 끝난 게 아니라 잘못된 거죠. 위조된 도장으로 어떻게 절차가 끝났다고 해요? 그때 갑자기 바람이 세게 불면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곧 폭우가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백구가 불안해하며 마당을 서성거렸어요. 어머님, 정말 마지막이에요. 지금 서명하시면 이사비도 따로 드리고 새 집 구하는 것도 도와드릴게요. 어머님은 그냥 편하게 지내시면 돼요. 편하게 지내라고요? 내 집을 떠나서 어떻게 편하게 지낼 수 있나요? 편하게 지낼 곳은 여기예요. 52년을 살아온 내 집이라고요. 김 과장이 시계를 보더니 장미라에게 뭔가 속삭였어요. 그리고는 휴대폰으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네, 예상대로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 순간 민수가 나타났어요. 비를 맞으며 급하게 뛰어왔더라고요. 손에는 휴대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지금 확인했는데 현장 집행 보류 규정이 있어요. 서류 진위 의혹이 있으면 즉시 보류 가능하대요. 장미라와 김 과장이 민수를 보더니 더욱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당신은 누구시고 왜 끼어드는 거예요? 토목 설계 전문가입니다. 이 어르신 서류 검토를 도왔어요. 여기 명백한 서류 위조와 도면 조작 증거가 있습니다. 백구가 갑자기 4번 크게 짖었어요. 멍멍멍멍. 은종이 바람에 흔들리며 요란하게 울렸죠. 마치 경고하는 것 같았어요. 비가 더 세게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모두 처마 아래로 피했는데 긴장감은 더욱 높아졌어요. 잠깐, 여기서 잠시 멈춰드릴게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혹시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이런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이 긴장감 넘치는 밤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계속 들려드릴게요. 어머님, 정말 후회하실 거예요. 내일 아침이면 정말 끝이라고요. 후회할 건 없어요. 내 집을 지키는 게 후회할 일은 아니니까요. 그때 민수가 중요한 걸 발견했어요. 김 과장이 들고 있던 서류를 흘끗 보더니 표정이 변했습니다. 잠깐만요. 아까 브로커분이 보여준 위임장 인감이랑 다르네요? 정말이었어요. 같은 회사 도장인데 세부적인 인형 패턴이 미묘하게 달랐어요. 이것도 위조였던 거죠. 이건 조직적인 사기예요. 여러 개의 가짜 도장을 만들어서 쓰고 있는 거라고요.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은 오히려 맑아졌어요. 모든 증거가 내 편이었고 민수 같은 전문가도 함께 했으니까요. 내일 아침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날 밤은 정말 길었어요. 폭우가 새벽까지 내렸거든요. 잠을 제대로 못 잤습니다. 자꾸만 내일,
아니, 오늘 아침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걱정이 됐어요. 남편의 나무 상자를 침대 옆에 두고 백구와 함께 밤을 지새웠습니다. 새벽 5시쯤 비가 그쳤어요. 창문을 열어보니 공기가 한결 맑아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죠. 오늘이 정말 마지막 날일 수도 있었거든요. 7시에 민수가 왔어요. 손에는 어젯밤에 더 조사한 자료들을 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밤새 더 확인해 봤는데 확실해요. 집행 보류 요건에 완전히 부합합니다. 고마워요. 그런데 정말 될까요? 법은 법이에요. 증거가 이렇게 명확한데 무시할 수 없어요. 8시 30분. 골목 저편에서 굴삭기 소리가 들렸어요. 어젯밤에 대기하고 있던 트레일러에서 굴삭기를 내리는 소리였죠. 무거운 기계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백구가 불안해하며 내 다리 옆에 바짝 붙어 앉았습니다. 녀석도 뭔가 큰일이 일어날 걸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8시 50분. 철거팀장이 현장에 도착했어요. 50대 정도 되어 보이는 남자였는데 헬멧을 쓰고 클립보드를 들고 있었습니다. 일꾼들 몇 명도 함께 왔고요. 오늘 오전 9시 철거 예정 건물이 여기죠? 장미라도 와 있었어요. 김 과장과 함께 팀장에게 뭔가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봐도 조급해 보였어요. 8시 55분. 굴삭기 시동이 걸렸어요. 부르릉 하는 낮은 소리가 골목 전체에 울렸습니다. 정말로 시작되는구나 싶었어요. 나는 남편의 나무 상자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분할 지적도, 토지대장 원본, 옛 도장, 그리고 민수가 정리해준 비교 자료까지 모든 걸 가방에 넣었어요. 이제 정말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8시 58분. 철거팀장이 손목시계를 보더니 손을 들어 신호할 준비를 했어요. 굴삭기 운전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8시 59분. 바로 그때였어요. 나는 나무 상자와 가방을 품에 안고 대문 앞으로 나갔습니다. 백구가 내 왼쪽에, 민수가 내 오른쪽에 섰어요. 마치 마지막 전투를 앞둔 전사들 같았죠. 떨리지만 확신에 차서 집행 보류 신청합니다. 철거팀장이 놀라며 손을 내렸어요. 굴삭기 소리가 잠시 멈췄습니다. 뭐라고요? 분할 지적도 경계 불일치와 위임장 인감 불일치. 여기 원본 증거가 있습니다. 나는 가방에서 모든 서류를 꺼내 철거팀장에게 보여줬어요. 1989년 분할 지적도, 토지대장 원본, 그리고 남편의 옛 도장까지. 확신에 차서 팀장님, 현행 집행 지침에 따라 서류 진위 및 범위 불일치 의혹이면 현장 철거 즉시 보류 가능합니다. 철거팀장이 클립보드를 내려놓고 서류를 받아봤어요. 그리고 주머니에서 확대경을 꺼냈습니다. 도장을 보여주십시오. 나는 남편의 옛 도장을 꺼냈어요. 철거팀장이 확대경으로 장미라가 제출한 서류의 도장과 비교해보기 시작했습니다. 1분, 2분. 시간이 정말 길게 느껴졌어요. 이거 확실히 다르네요. 회계 방향도 다르고 여기 흠집 패턴도 완전히 달라요. 장미라가 급하게 다가왔어요. 팀장님, 이건 통과된 건이라고요. 모든 절차가 끝났는데 현장에서 확인된 불일치가 우선입니다. 서류에 명백한 의혹이 있으면 집행 보류가 원칙이에요. 팀장이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네, 현장입니다. 서류 불일치 의혹으로 집행 보류 요청 들어왔습니다. 도장 위조 의혹과 지적도 경계 불일치 건이요. 잠시 통화가 이어졌어요. 그러고 나서 팀장이 전화를 끊고 선언했습니다. 오늘 집행 보류합니다. 관할과 재검토 절차 들어갑니다. 그 순간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정말로 막아낸 거였어요. 52년을 살아온 내 집을 지켜낸 거였습니다. 장미라가 김 과장과 급히 얘기를 나누더니 서둘러 현장을 떠났어요. 뒤돌아서면서 휴대폰을 꽉 쥐고 있었는데 처음으로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확신에 차서 할머니, 서류 빨리 정식 확인 들어갈 거예요. 서명 모집 과정도 재조사 될 겁니다. 나는 남편의 나무 상자를 가슴에 꼭 끌어안았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죠. 백구가 조용히 내 무릎에 코를 댔어요. 은종이 바람에 3번 맑게 울렸습니다. 여보, 당신이 남겨준 게 나를 지켜줬어요. 땅은 정말 말이 없었지만 종이가 대신 말해줬어요. 철거팀이 장비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굴삭기가 다시 트레일러로 올라갔고 일꾼들도 하나둘 떠났습니다. 아침 햇살이 마당에 비치면서 모든 게 평화로워 보였어요. 민수가 내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셔서 이길 수 있었어요. 혼자였다면 못했을 거예요. 고마워요. 그때 이웃집 순금이 아줌마를 비롯해서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나와서 박수를 쳤어요. 어젯밤 마을회관에서 모인 사람들이었죠. 모두들 기뻐해 주었어요. 옥분 언니, 정말 잘했어요. 우리도 힘이 나네요. 증명은 종이가 합니다. 그리고 오늘 종이는 내 편이었어요. 남편이 남겨준 사랑과 백구의 인도, 그리고 민수 같은 좋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내 집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은 아니었어요. 이제 진짜 시작이었죠. 장미라와 그 조직의 부정을 완전히 밝혀내고 다른 피해자들도 구해야 했거든요. 그 이야기는 조금 뒤에 들려드릴게요.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났어요. 정말 긴 일주일이었습니다. 매일매일이 새로운 소식의 연속이었거든요. 사흘째 되던 날 시청 민원실에서 공식 통지서가 왔어요. 재개발 구역 재검토 결과 통지서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제대로 읽기가 어려웠어요. 분할 지적도 검토 결과 철거 범위 일부 축소 및 보류, 해당 지역 공용 통로 재측량 실시, 상속 등기 절차 안내문 별도 송부. 정말이었어요. 우리가 이긴 거였어요. 남편이 남겨준 서류들이, 백구가 인도해준 증거들이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소식이 더 있었어요. 장미라와 김 과장, 그 조직 전체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됐다는 거였어요. 우리 마을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피해 사례들이 줄줄이 신고됐다고 하더라고요. 옥분 언니가 용기 내서 끝까지 버텨준 덕분에 우리 모두 구원받았어요.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찾아와서 고마움을 표현해 주었어요. 삼돌이네, 영수네, 심지어 평소에 말도 잘 안 하던 윗동네 김씨 할아버지까지 와서 잘했다고 말해 주셨어요. 옥분아, 정말 미안했다. 내가 너무 성급했지. 너 덕분에 마을 전체가 피해를 막을 수 있었어. 이장님도 힘드셨을 거예요.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게 먼저죠. 앞으로는 서로 더 의논하고 결정해요. 이장님이 고개를 끄덕이시며 내 손을 꽉 잡아주셨어요. 그 손길이 참 따뜻했습니다. 며칠 뒤에는 민수가 중요한 서류를 들고 왔어요. 할머니, 상속등기 서류 나왔어요. 이제 공식적으로 할머니 명의로 등록됐습니다. 정말인가요? 이제 진짜 내 이름으로 된 거네요. 네, 맞아요. 이젠 남의 말보다 할머니 이름이 먼저예요.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어요. 민수는 그 뒤로도 계속 도움을 줬어요. 복잡한 서류 절차를 대신 처리해주고 법적 문제들도 정리해줬어요. 정말 고마운 친구였습니다. 민수야, 내가 없었다면 정말 어떻게 될 뻔했을까?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할머니, 제가 한 건 별거 아니에요.
할머니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그런데 정말 신기한 일이 또 하나 있었어요. 바로 백구가 마지막으로 찾아낸 것이었습니다. 상속 등기가 끝난 다음 날이었어요. 백구가 또다시 지하 창고 앞에서 낑낑거리더라고요. 이번엔 뭔가 다른 게 있나 싶어서 다시 내려가 봤습니다. 창고 한쪽 구석, 오래된 농기구들 뒤편에서 백구가 뭔가를 물고 나왔어요. 남편이 쓰던 낡은 작업 장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갑 안에 이게 뭐지? 작업 장갑 속에서 접혀진 종이 한 장이 나왔어요. 남편 글씨로 또박또박 쓰여진 공용통로 사용에 관한 합의 각서였습니다. 1985년 우리가 이 집을 살 때 이웃들과 주고받은 약속이었어요. 회상 공용통로는 모든 주민이 함께 사용하는 것으로 하며 일방적인 변경이나 철거는 불가함. 변경 시에는 반드시 주민 전체의 합의가 있어야 함. 이것까지 남편이 남겨뒀다니. 정말 마지막까지 우리를 지켜줄 증거를 준비해뒀던 거예요. 여보, 당신은 정말 모든 걸 다 생각해뒀구나. 백구가 내 다리에 머리를 비비며 작게 낑하고 울었어요. 마치 할머니, 이제 정말 안심이죠? 하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나는 남편 사진 앞에 앉아서 오랫동안 얘기했어요. 여보, 이제 알겠어요. 당신이 왜 땅은 말이 없다고 했는지. 말 대신에 종이와 도장이 우리를 지켜줬구나. 그리고 백구가 우리를 그 종이들 앞으로 데려다 줬고요. 바람이 살랑 불어서 창문이 살짝 흔들렸어요. 마치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민수 같은 좋은 사람들이 도와줬어요. 혼자가 아니었구나, 여보. 세상에는 나쁜 사람들도 있지만 좋은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걸 알았어요. 일주일이 더 지나고 마을에는 평화가 돌아왔어요. 재개발은 주민들의 진짜 의견을 반영해서 다시 계획될 예정이라고 했어요. 강제가 아니라 합의를 바탕으로 말이에요. 지금 저는 여전히 이 집에 살고 있어요. 매일 아침 백구와 함께 마당을 거닐고 가끔 민수가 안부를 묻으러 와요. 이장님도 예전보다 더 자주 들러주시고요. 무엇보다 이제 이 집이 진짜 제 이름으로 되어 있다는 게 가장 큰 위안입니다. 72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당당할 수 있는 순간이 또 있을까 싶어요. 여기까지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혹시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작은 용기가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분들이 이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같은 따뜻한 관심이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전할 수 있게 해주거든요. 나는 오늘도 내 이름으로 하루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기억해요. 위험한 서두름보다는 느려도 바른 확인이 우리를 지킨다는 걸.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는 걸. 백구의 은종이 오늘도 바람에 맑게 울리고 있어요. 그 소리를 들으며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하루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안녕히 계세요. 멀리서 바다 파도 소리가 들려와요. 평화로운 하루의 시작입니다.